오후 세션의 주제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생분해 폴리머, 플라스틱 이슈 공동 대응이고요. 첫 번째 세션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께서 패키징 플라스틱 순환자원 경제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플라스틱은 너무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순환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재활용, 자원순환 이런 개념과 순환경제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저는 재활용과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현재 사용되는 순환경제라고 하는 개념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의 개념이 이게 주창되었던 시기에 개념들이 조금 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순환경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 시대에서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들은 산업계가 순환경제의 필요성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환경제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순환경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기업들의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순환경제 이행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양적인 에너지가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한국의 경우에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어느 순간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경제와 관련된 흐름은 그냥 단순히 선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의 측면에서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업과 정부, 소비자 모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형 경제와 리사이클 경제와 순환 경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건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선형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재활용해서 버리는 것을 재활용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재활용 경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순환 경제 시대에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선형 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경제를 은폐하는 도구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도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 경제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링 자체가 현재의 리사이클링 체계에서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생원료가 반복적으로 순환 사용되면서 천연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의 이행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양극단이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출자 참여형의 능동적인 자원순환의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처리자 중심의 기술적인 자원순환 모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자 참여형 능동적 자원순환은 배출자가 분리 배출을 할 때에 능동적으로 양질의 업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이죠. 가치 지향의 분리 배출을 하게 되고 그 가치 지향의 분리 배출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품질의 자원으로서 업사이클링 되는 체계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처리자 중심의 기술적인 자원 순환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을 했을 때 후단의 선별과 재활용 단계에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해서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기술력이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기술력과 결부시켜서 생산, 분리배출, 선별 체계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캠페인 모델들입니다. 그 배출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주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이제 캠페인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물질 흐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려면은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배출원에서 소량으로 선별되어서 배출된 깨끗한 플라스틱 그 원료가 배출원에서 재생원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3D 프린팅 같은 기술과 결합이 되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된 고부가 가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순환될 수 있는 배출원에서 최대한 가깝게 순환되는 이 방식으로까지 모델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보게 되면 생산자들은 제품의 생산에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때에 폐기물로 배출되고 난 이후에 선별과 재활용되는 단계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적이다라고 개선을 하더라도 선별과 재활용 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름류의 경우에 복합 재질 필름류를 단일 재질로 통일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포장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필름류 재활용 체계에서는 단일 재질이라든지 복합 재질이라든지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 아무리 단일 재질로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별과 재활용 단계에서는 현재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할 때에 이것이 후단에서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현행 EPR 체계에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의 EPR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유통업체들에게 아무런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EPR 제도의 개선 방향 중에 하나가 유통업체에게 포장 용기가 폐기물로 배출될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친환경 소비를 해야 되겠고요.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비와 관련해서는 전한승 기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등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크리스마스부터 바뀐다라고 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혹독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선명하게 특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선명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두 가지 혼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배출 표시인 것이죠. 분리배출 표시에서 재활용되는 포장재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포장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포장재도 소비를 하고 분리배출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기여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리배출 단계입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한국의
주민들 사이에 대표적으로 잘못 형성된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세분류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선별 체계를 생각하면은 페트, 캔, 유리 이렇게 세분류해서 배출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통합해서 배출하는 것이 선별장의 작업 효율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은 분리 배출만 하면은 재활용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포장재도 그렇고요,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포장재 이외에 플라스틱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리배출 체계에서는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리배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적이다, 다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신호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분리배출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 정부와 지자체가 선을 갈라줘야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특정이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 순환경제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플라스틱과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후에야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그럼 어떻게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가 선명해지는데, 현재와 같이 모든 쟁점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자체를 선명하게 구성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직접 실천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재를 적게 쓰는 여러 가지 마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세척 대여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다회용기 세척 대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일회용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높아져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다회용기 세척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줘야만이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소비 실천들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단 규제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규제 집행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분리배출 및 해수 체계를 정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성과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이 이미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더 혼선이 발생해버리는 것이죠. 현재의 분리배출 체계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전 분리배출 체계에 대한 질서를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체계를 굳건히 한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능동형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용 마트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문전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원칙에 맞게끔 잘 분류해서 세척해서 배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편하게 배출하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재활용 마트의 경우에는 재활용 마트를 개설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잘 분류해서 거점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에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가 되겠죠. 재활용 마트를 통해서 해소된 것은 일상적인 분리배출 체계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들, 가령 페트병, 병마개 같은 것들만 따로 모은다 라고 했으면 그게 재활용 마트에서 모아서 프레셔스 플라스틱과 연계시켜서 배출을 해서 다시 재활용품으로 순환시키는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 트랙에서의 개선 방향이 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플랫폼, 오늘과 같은 자리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해관계자들 각 밸류체인, 재활용 단계까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는 구조.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이 돼야만이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업계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화학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생산 사슬에 있는 생산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플라스틱 펀드를 구성을 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기구가 운영이 되고 이런 업계의 플라스틱 펀드와 민간 기구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동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폐기물 체계에서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한 기술 개발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